자, 이제 준비들 되셨죠? 네, 지금부터는 좀 난이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검찰 개혁 이슈에 앞서서 네. 요 얘기 아주 짧게 두 분 앉는 동안 네. 짧게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대통령실. 네. 이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네.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시 3월 28일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전국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내용 뭐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어놓고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통한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된다. 라는 문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가 정말 충격적인 사람 두 사람 지명했었잖아. 한덕수 그때 이완규 그렇지. 그리고 뭐였죠? 함상훈이. 맞아요. 충격적인 사람들 지명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님, 이지은 위원장님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이슈로 다루었는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그때도 저희가 저런 첩보를 듣긴 들었어요. 절대로 임명하지 않고 헌재 구성을 바꿔서 탄핵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갈 것이다. 이런 첩보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맞아. 그냥 저희 내부 시나리오로 대응 방안들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저게 지금 나왔고 나와버렸어.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 큰 충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저렇게까지 남용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크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맘조림이 괜한 맘조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우려가 어느 한쪽에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끔찍합니다. 저게 법적 카르텔이에요, 사실은. 네. 저거 모르면 안 됩니다. 법적 카르텔이에요. 대통령이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업무 중단입니다. 이 직권남용이에요.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전부 다. 수사받아야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에서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시키거나 한 건 아니고 행정관이 알아서 뭐 자체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공무원이 시키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 때는 대통령이 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고 곧 탄핵이 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렇게 생각을 여당. 네, 네. 당시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전 이석기 의원이 말을 한 것과 이것이 그러면 이 통진당의 언행으로 어떻게 귀속이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이석기 의원이 한 얘기를 그 이후에 당에서 이거를 옹호하고 또 확대하고 강화하고 한다면 이거는 이석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당의 문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만 위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위헌적 행동을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옹호를 했다며 그거는 결국 이 정당도 위헌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위헌정당 해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데요. 노상원이 그 쿠데타의 총괄 기획자라는 것은 그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실제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서를 만든 사람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은 아직도 못 이 찾았어. 내란의 기획자를 못 찾아내는 네. 거예요. 못 찾았어 아직도. 그거는 분명히 저는 그 청와대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네.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 특검이 꼭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아주 예민한 이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의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과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중수청의 상위기관으로 두고 중수청은 또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혀놨더라.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원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민민훈,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래, 파란 고양이, 더민실 7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및 보안수사권 관련 당이 수기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개혁 추진단은 3, 4월에 보안수사권 관련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3 내란의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고 추운 겨울 내내 응원봉 들었던 민주시민들의 의견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정청 협의회 때 당원들의 염원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겨냥한 기획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문 멸문지화식 수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작수사의 기소를 잊었는가. 자,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통합. 조국혁신당도 민주당도 윈윈할 수 있는 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부조직법이 발견된다면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불신의 원형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남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좀 추려봤거든요. 그것도 좀 길긴 길어요. 합니다만 이거는 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의는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석은 뭐 다 각자의 몫이겠죠. 네. 뭐 각자 뭐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SNS 글을 보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이다 맛이 아니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네. 그래서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신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나름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이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이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거 굉장히 그 전문적인 수사니까 행정 공무원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바로잡아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잡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보면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특사경 문제를 다뤘던 그 국무회의의 장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봤죠? 그런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담겨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유롭게 정부 입법안에 대한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좀 PPT 만든 게 있어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검찰개혁법 정부 입법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개별 조문은 조금씩 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3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납 못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네.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직접 네.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네.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권 송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됐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갖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그 사건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목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로 얘기하면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검사 포함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줍니다. 아까 2차 통제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입건하면 검사한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입건한 순간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첩해서 중수청이 가져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 수사해야 완전히 그냥 다 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수청은 사실상 공소청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게 하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매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네. 문제죠.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법무부 탈검찰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지금 검찰청법 51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이게 공소청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데 네.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다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법무부는 검찰의 외청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 기조실과 법무부 검찰국인데 실장 국장이 다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를 탈검찰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행안부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밑에인데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도 행안부 직원 겸임 가능하다는 걸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왔던 게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 역량을 잘 유지해서 빨리 안착시켜라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얘기긴 한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중수청으로 간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길이 법률상 길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중수청, 공소청 이 4개의 기관이 인적으로는 검사들로 된 단일한 조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그동안 논의가 안 돼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어지러워지네. 근데 이 위험성은 옛날부터 지적됐던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기소 독점이 있으니까 검사가 네. 어딜 가든지 간에 검사들이 결국은 수사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장악하게 된다 이건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는 게 검사가 과연 기관인가 아니면 기소권이라는 기능을 뭐 행사하는 개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기관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검찰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가지를 뻗어가지고 독점해버리는 거 권력을 그 하나의 네트워크형 그래가지고 독점하는 기관이 되는데 이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고 변호사 같은 자격이고 권한이라면은 완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준사법기관성인데 제가 이제 어려워서 오늘 일부러 좀 뺐는데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원처럼 판사 한 명이 각각 다 독립해서 개별기관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판사에게 누군가 상급자가 야 판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직권남용. 지금 양승태가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했다. 네네. 그러면 검사들은 맨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네. 그런데 전국 단위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위는 받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징계나 보수, 정원 이런 것은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청 법에도 그게 모순된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이분도. 네.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강성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제가 강성이 아니고요. 계셔야 되는데 계속? 원칙주의자.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 왜냐하면 또 이제 다음 학자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 교수님 괜찮으시면은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같이. 교수님.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 딱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네, 뭐 어떤 거부터? 표입니다. 요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님에 대한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강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원칙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다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김용민 의원안이 작년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22대 때도 발의를 하셨고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안도 입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저 특위안이 작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5년부터 한 20년간 계속 검찰 개혁을 이제 고민하고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고요. 네. 조국혁신당 수정 대안도 비슷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낸 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TF에서 나온 안들이 이제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저렇게 보면 X자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아직 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도 설문을 좀 하고 막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유도 설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고등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노동청, 그다음에 뭐 서울 서부노동청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다 되어 있는데 검찰청만 유일하게
유일하게 3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맞춰서 그래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 하겠다 쭉 하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도 대공소청, 고등공소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장했냐면 너네 행정기관이니까 고등공소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선 저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검사 신분 보장 폐지 저것도 보통 이제 징계를 할 때 공무원들은 다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사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법안에서는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은 가능하도록 법에다가 이제 반영은 했더라고요.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이거 근데 왜 세모예요? 세모인 게 검사 징계법을 폐지는 안 시키되 그 안에다가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은 시킬 수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의 개선을 했다. 살짝만 했구나. 살짝만 바꿨다.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요거는 이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무부를 다 이제 검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입법 예고안에는 둘 다 이제 겸직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쓸 것인가? 네.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공소청의 장이니까 공소청장, 네.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 기관의 있지 않습니까? 장이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검찰총장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다. 네. 공소청장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특사경 지휘권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당 대표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정말 물밑에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떠한 한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좀 잘 다른 거는 별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검찰만큼은 항상 잘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현명한 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거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네. 설계를 잘못해서 범죄의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안 되긴 문제의식은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목소리 사실 굉장히 오래 들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고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주였나요?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제가 요즘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를 어떤 사람의 기준을 삼고 검찰개혁 나의 법안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나의 개혁의 방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일관적일 것이다. 와, 저는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예,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저를 개파로 가두려고 하셔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개혁으로 그냥 개혁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겉모습만 바꾼 공소청이 사실상 기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며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건데요.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중론 속에서도 독소 조항 가득한 정부 입법안이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박탈은커녕 오히려 영장 청구와 지휘권까지 챙겨주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는 명백한 개혁 후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초가상간 태울까 겁내는 사이에 검찰 카르텔은 더 단단한 성벽을 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밑에 인적 이호에 청산 없는 중대 명칭 범죄 변경은 등이라는 국민들을 개념을 또 한 번 도입합니다. 기만할 거기에 뿐임을 보면 반드시 감옥에 직시해야 이릅니다.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